아. 와. 그리고 저기 뭐, 아직 정확하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기는 한데, 고3 클리닉에 관련된 거는 학기 시작하면은 이제 3관 쪽보다는 이쪽에서 따로 진행을 하게 되기는 할 거예요. 클리닉이 뭘로 바뀌냐면은, 주 1회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뭐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매주 1회씩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까지는 기출문제만 가지고 새로 문제 편집해서 만들고 있고요.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3월 대비 모의고사로 들어갈 거고, 분량이라든가 이런 걸 범위 맞춰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4월 대비 모의고사가 또 그냥 매주 들어갈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누적돼서 들어갈 겁니다. 토요일 반이 있고요. 일요일 반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선택적으로. 토요일 날 오전,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오전. 이렇게 할 텐데, 전 둘 다 한대요. 그러면은, 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저녁 타임에 이때, 개별적으로 따로 보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개별적으로. 일단은, 내가 직접 하기엔 좀 힘들고, 우리 박우진 선생님이라고 옆에서 교재 작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가끔 와서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 분이 있는데 모르나? 아무튼 뭐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 야, 이게 1회차인데 문제가 유출되면 안 되지? 자, 쌤이에요? 아니 그분 말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교재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분이에요. 올해는 무조건 교재 지금 다 만들 예정이어가지고, 그러니까 5년이 뭐야? 8년 전부터 만든다 해놓고 계속 못 만들다가 올해는 진짜 끝장을 볼 생각. 그래서 기출문제 올해 초반에 아마 다 마무리 져서 다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개념서, 그 다음에 마지막 고3 재수생용 이제 정리교재 이런 것까지 다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쯤에는 아마 정리교재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2학기 때 들어갔을 때는. 어쨌거나 지금은 일단 기출문제로 매주 한 번씩 수원스투를 그렇게 매주 정리합시다. 전 둘 다 한대요. 아까 얘기했지만 월수. 근데 만약에 이런 친구도 있죠. 저는 수시가 메인이라 내신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문제 풀면서 질문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3관에서 하면 돼요. 3관에서. 월수의 낮에, 월수의 저녁 때는 뭐 이쪽에서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모의고사 보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보통 아마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다 몰아넣을 예정이라서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겁니다.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거. 난 누구랑 얘기하지? 다들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야, 뭐. 그때 다시 얘기할게. 다시. 왠지 표정이 봐야 되나? 약간 좀 그런 표정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계속 해야 이게 습관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야 자신감도 좀 생기고. 자, 어쨌거나 이거는 그렇게 됐고요. 자, 565번. 자,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이항분포도 넓게 보면은 이산확률 분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 있잖아요.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aex 플러스 b. 그렇죠? 그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가 있다 그러면은 a제곱 vx. 이거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산확률만이 아니고 연속확률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돼요. 모든 확률 분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얘는 진짜로. 당연히 이항분포에서도 이걸로 많이 나옵니다. 왜? 특히나 이항분포는 확률 변수 자체가 성공횟수로 제한 해석되기 때문에 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필요해요. 어쨌거나 그거에 관련된 것도 생각은 일단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거 있었죠. 분산 구할 때 우리는 원래는 편차 제곱을 평균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걸로 계산을 더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별량제곱의 평균 나왔다. 얘는 무조건 분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565번 풀어볼게요. 565번. 여기서 확률 구하는 내용은 없어서 MP가 평균, MPQ가 분산. 그죠? 평균과 시행횟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뽑을 수 있고요. 그럼 성공 확률을 알면은 실패 확률도 나오죠. 어차피 1에서 빼면 되니까. 그럼 당연히 MPQ를 다 곱해서 분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 분산 다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별량제곱 평균도 구할 수 있겠죠. 왜? 별량제곱 평균은 사실상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 그냥 더하면 돼요. 넘기면 끝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편차제곱 평균을 거의 안 써요. 진짜로.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 빼는 걸로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뭐 다들 답 내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다 맞았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 지금 15P니까, 그죠? P는 15분의 6,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겠죠? 당연히 실패 확률은 5분의 3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분산에다가 결국 평균 제곱을 더한 걸로 그냥 보면 되는데, 분산 자체가 어차피 평균에다가 Q 더한 거랑 똑같죠? 얘는 6 곱하기 5분의 3. 어차피 MPQ니까.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제곱 36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18 더하기 36의 5배 180. 그래서 5분의 180, 198. 그래서 이렇게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67번. 요거 의외로 되게 많이, 의외는 아닌가? 대놓고 많이 틀리는 문제인가? 아무튼 567번. 좀 많이 어려워요. 좀 풀어봅시다.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뭔가 이항 정리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겼네. 그렇죠? 이항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 분포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횟수와 성공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결국에는 우리 BMP에 관련된 걸 써본다면은 얘는 성공과 실패, 시행횟수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걸로 확률 질량 함수를 뽑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요?
n번 시행 중에서 x번 성공, p가 x, q가 n-x야. 당연하죠. n번 중에서 x번 성공했으니까 px제곱이 나와야 되고요. n번 중에서 x번을 제외한 나머지 n-x번은 실패해야 되니까 qn-x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45번 중에 x번 성공하네. 이거 잠깐. 이게 x제곱인데 이게 어디 갔냐? 그렇죠. 요렇게 나와 있어요. 45번 중에 n번 성공하는데 이거 왜 45제곱이지? 왜냐하면 성공은 2에 관련된 거지만 분모가 3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45 콤비네이션 x 중에서 어차피 x번만 끄집어내면은 합쳐서 45잖아요. 합쳐서 n이죠. 얘가 3분의 2의 x제곱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45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러면 분모가 3의 45제곱이 되죠? 괜찮네? 얘를 이렇게 찢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n이 그냥 45고 p가 3분의 2구나. 오케이, 괜찮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항 정리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항 정리를. 오케이, 자, 그걸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럼 BMP가 나왔어요. BMP가. 그럼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했네? 오케이. 했구나. 자, 다시 한번 이항분포, 확률질량함수, 확률분포표 전부 다 그냥 확률분포를 나타내는 내용일 뿐이에요. 하나만 알아도 어차피 다 아는 겁니다. 이항분포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 BMP 저거 하나만 있는데도 그냥 확률분포가 다 나온 거예요. BMP만 있어도.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걸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정리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x가 확률 변수, b 시행 개수 45번, 성공 확률 3분의 2. 그죠? 이거랑 어차피 같은 거예요. 둘이 같은 거예요. 그죠? 이항 분포로 표현할 것이냐, BMP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할 것이냐, 그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가 제일 무식하죠? 표보다 더 무식한 게 별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저급한 표현, 뭔가 좀 표현이 그런데 막 정리하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되게 고급스럽게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보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는 가장 함축적인 확률 분포 표현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항 분포만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 평균 얼마예요? 45에다가 3분의 2 곱하니까 30 나오겠고요. 분산이 여기다가 그냥 3분의 1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냥 10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70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유형 4번으로 가봅시다.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가 너무 적어요. 그죠? BMP에 관련된 게 유형 4번 하면 이제 이항 분포가 끝나요. 그래서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물론 저 뒤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가 또 있기는 하지만, 자, 여유되는 친구들을 저기 RPM, 라이트센 좀만 더 풀어볼게요. 자, 어차피 평균과 분산 전부 다 NP 가지고 뽑아낼 수 있으니까
미지수 n밖에 없어요. 별량제곱 평균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횟수 n이 총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고요. 당연히 분산 이용해서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죠. 시그마 3x-2는 시그마 x, 그러니까 x의 표준 편차에다가 그냥 3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평균과 분산 한 번만 뽑아볼게요. 자, 평균은 3분의 n. 분산은 3분의 1을 도곱하면 되니까 9분의 2n. 자, 그러면 별량제곱 평균은 분산에서 평균 제곱을 더하는 거예요. 9분의 n제곱을 더하는 겁니다. 평균 제곱을 더합니다. 왜냐면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 게 분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 게 분산이기 때문에 별량 제곱 평균. 제곱 평균은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 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숫자 좀 지저분하니까 양변에다가 9를 곱해 볼게요. 360은 2n 플러스 n제곱. 자, 그럼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60은 빵이니까 얘는 뭘로 인수분해가 되지? 20하고 18? 그쵸, 20하고 18. n 20 마이너스 18. n 플러스 20. n 마이너스 18. 빵. 시행횟수가 총 18번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시행횟수가 18번이니까 평균이 6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분산은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분산이 지금 4로 나오게 돼요. 자,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는 그냥 2가 됩니다. 표준 편차는. 자, 그럼 얘는 그쵸? 3배의 절대값 시그마 x로 쓸 수 있는데 어차피 3이 양수기 때문에 그냥 3시그마 x로 나타내줘도 되겠고요. 시그마 x가 2이기 때문에 답은 그냥 6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기 뭐 우리 반은 아니지만 다른 반에서 시그마 어떻게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시그마가 6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는 이게 동그라미가 되게 커요. 찌끔만 나요, 찌끔만. 근데 이게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6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잘못하면 0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통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들어갑니다. 나가는 걸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러면은 모양이 조금 별로 안 이뻐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그려서 나가는데 한번 이렇게 물결 그러면 덜 헷갈려가지고 좀 나는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얘기한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은 얘도 시그마인데 그럼 이건 뭐냐? 둘 다 시그마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대문자 시그마고 얘는 소문자 시그마. 그죠? 대문자 소문자예요. 둘 다 시그마인데 대문자 시그마는 보통 수열의 합에서 쓰고요. 소문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로 많이 씁니다. 표준 편차로. 그냥 그게 다예요. 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A, B, C, D랑 순서 맞춰놓으면은 S자예요. S자. S자 대문자 소문자. 그쵸? 그냥 그렇다고.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항 분포를 일단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좀 잡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가야죠. 당연히 유형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유형 4번이 실제로 뽑아내면서 가져야 됩니다. 여기 어려운 문제 많이 나와요. 일단 571번 요거를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풀리면 그냥 풀고요.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그 자체를
1회 시행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때 동전 4개 중에서 앞면이 2개 나오고 뒷면 2개 나오는 걸 하나의 성공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걸 4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 매번 시행할 때마다 성공 확률이 똑같구나. 독립시행의 확률. 그런 확률 분포를 보는 거구나. 이항 분포.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4개 동전을 1회 시행할 때 1회 시행할 확률, 1회 시행에서 성공 확률, 그쵸? 이때 얘가 뭐라 그럴까? 앞면 2개, 뒷면 2개 나오는 게 한 번 시행 확률이기 때문에, 한 번의 성공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4번 중에 2번이 앞면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오는 16분의 6, 8분의 3이 지금 1회 시행에서 성공 확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총 이런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확률 변수 x를 나타내달래요. 그럼 x라는 확률 변수는 당연히 이항 분포를 따라가겠고 총 4번 시행했죠. 성공 확률은 지금 8분의 3인 상태입니다. 이걸 준 게 유형 3번이었고요. 여기까지 알아서 뽑아내는 게 유형 4번이에요. 그래서 유형 4번이 실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된 친구들은 차근차근 다른 것도 좀 풀어볼게요. 오케이.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없지. 오케이. 그죠? 답은 어차피 그냥 NP니까. 그죠? 그냥 2분의 3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평균 2분의 3. 알아서 확률 분포를 뽑아내야 됩니다. 다만 이항 분포는 확률 분포 표를 뽑을 필요 없이 그냥 BMP로 끝나기 때문에 계산은 확실히 빠르고 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항 분포는 되게 쉽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근데 심화 문제 들어가면은 많이 어렵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저기 573번 한번 해볼게요. 573번. 자, 직접 한번 해봅시다. 573. 자, 하나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네요. 30번. 아, 다시 넣는구나. 이런 식으로 복원해놓고 재시행하는 애들은 항상 독립시행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그런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불량횟수, 확률 변수 x 가지고 잡고 있으니까 이항 분포가 돼요. 자,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항 분포면은 BMP, NP만 알면 돼요. 시행횟수와 성공 확률. 여기에서는 불량인 정구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으니까 불량 정구 나오는 횟수를 성공 횟수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시행횟수는 어차피 30번이니까 n은 30이고요. 그러면 성공 확률은
불량 나올 확률이 성공 확률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한 번 꺼낼 때 1회 시행에서의 성공 확률, 한 번 꺼낼 때 불량 나올 확률, 그게 P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담당한 친구들은 지금 다 맞았어요. 자, 확률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산만 잘 구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N은 지금 30이야. 30번 반복했으니까. P는 성공 확률. 다시 한번. 불량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성공 횟수잖아요. 그러니까 1회 시행했을 때 불량 확률이에요. 1회 시행해서 불량 확률. 그게 지금 P. 그럼 여기서 하나 꺼냈을 때 불량 나오려면 10개 중에 3개. 그쵸? 그래서 지금 X라는 확률 변수는 B, N, P로 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30,10분의 3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10X-3의 분산은 어떻게 해? 그쵸? 얘는 그냥 100배의 분산이에요. X 분산의 100배입니다. 오케이. 다 정리가 돼 가네요. 다 됐네요. 자, 그래서 평균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평균은 9. 분산은 여기서 어차피 실패확률 10분의 7만 곱하면 되죠? 10분의 63. 그럼 100배 분산이니까 630. 그쵸? 답 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항분포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576번. 진짜 많이 중요해요. 이건 뭐 내신에서 거의 뭐 안 나오기 힘들 정도. 별이 100만 개입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한번 직접 고민해 봅시다. 수능에서도 당연히 중요도가 좀 있어요. 거의 경우의 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지만 비중 자체에서는 좀 떨어져요. 탑 8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항분포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언제든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업그레이드 돼서. 자, 다시 한번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는 독립시행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독립시행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떻게 해요? 매번 시행할 때마다 확률이 일정한지 아닌지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이 일정하고 시행횟수가 딱 정해져서 나온다. 그러면 그때 확률 변수는 무조건 성공횟수예요. 무조건 성공횟수.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좌표를 확률 변수로 잡았어요. 그래서 얘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X가 아닌 새로운 확률 변수, 성공 횟수에 관련된 확률 변수 Y 같은 걸 잡아주고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을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이걸 이용해서 들어가요. 자, 조금만 고민해보고 1분만 있다가 힌트를 좀 정리해서 써줄게요.
자, 만약에 이항분법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항분법을 모르면 하하하하 끔찍합니다. x가 좌표죠. 확률 변수 x를 표로 만들어서 와야 돼. 아, 이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x는 가장 작을 때 언제예요? 10번 다 뒷면 나왔을 때가 마이너스 20. 그렇죠? 그 다음에 9번만 뒷면 나오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빵, 5, 10, 15, 20 이렇게 나오지 않나? 아닌가? 나 이거 뭔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잠깐 마이너스 20 25, 30까지 괜찮네? 이렇게 나와요. x는 어차피 피의 좌표를 얘기하는 건데 뒷면만 10번 나오면 마이너스 20이잖아요. 앞면만 10번 나오면 30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앞면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뒷면 마이너스 2가 된 게 줄고 앞면 플러스 3 들어가니까 5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일일이 확률을 다 구한 다음에 다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하지 말란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모른다면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이항분포를 모른다면은. 왜냐면 이건 맞잖아요. 그렇죠?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분포표를 만들어서 별량의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 자, 근데 이렇게 하기 싫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항분포로 만들어서 볼 거야. 어차피 매번 시행할 때마다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은 다 똑같잖아요. 뒷면 나올 확률도 다 똑같고.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게요. 얘가 성공횟수로 만들면 돼요. 그쵸? 성공횟수 10번 시행이죠. 그럼 당연히 얘는 성공횟수를 앞면의 성공이냐 뒷면의 성공이냐라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가볼게요. 그래서 나는 성공횟수를 앞면 횟수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럼 앞면 횟수는 매식마다 확률이 다 똑같아요. 이항분포 따라가요. 총 10번 시행하고요. 성공 확률이 2분의 1로 따라갑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좌표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x랑 yy 관계를 정리해주면 돼요. 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좌표점을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앞면 나온 횟수만큼은 3씩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10번 중에서 앞면 나온 횟수를 빼주면 뒷면 나온 횟수죠? 이만큼은 마이너스 20 가잖아요. 이거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네? 괜찮죠? 앞면이 10번 나오면 x는 30 맞잖아요. 이게 빵 나오니까. 뒷면이 10번 나오면 y가 빵이니까 여기만 10 빵 나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이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y가 빵인 거구나. y가 1인 거구나. y가 2인 거구나. y가 3인 거구나. 이게 알아서 다 정리가 돼서 나와요. 괜찮나요? x는 3y 빼기 20 플러스 2y. 좌표점은 앞면 나온 횟수에다가 5를 곱해주고 거기서 20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y 평균, x 평균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ax 플러스 b를 가지고 풀 수 있어요. ax 플러스 b의 평균분사 표준편차 이용해서. 왜 중요한지 이해되죠? 이항분포를 딱 성공횟수만의 평균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가 응용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푼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이렇게.
얘는 한 문제 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따가 문제 만들어서 하는 퀴즈를 내야지. 자, 이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진짜로. 자, 요런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의 평균은 지금 밑에서 본 것처럼 5y 빼기 20의 평균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얘는 5배의 y의 평균 빼기 20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왜?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y가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y의 평균은 이 이항분포 가지고 빨리 구해내면 되잖아요. 5가 되겠네. 그쵸?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25 빼기 20 평균적으로 5만큼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하죠? 아니, 내가 동전을 10번을 던진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앞면 5번 뒷면 5번 나오겠죠? 그럼 35만큼 가고요, 마이너스 25만큼 가면은 결국 5 남겠죠? 괜찮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퀴즈. 자,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면 $1,000을 받고 1의 눈이 안 나오면 100원을 잃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도박이라고 좀 단어가 무서운데, 그러니까 참가비 100원짜리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원 내고 참가하는데 1의 눈이 나오면 1,000원을 받는 거야. 1의 눈이 안 나오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참가비 100원짜리 게임. 자,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12번 했을 때 받는 돈의 기대값. 받는 돈의 기대값. 네,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너무 대충 만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대충 뭔 소리인지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문제로 만들려면 좀 더 정제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고 그냥 그대로 문제 풀면 됩니다.
오케이. 100원 얻는 거 아니고 잃는 거. 이게 잘 안 보이지? 오케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거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X가 돈이라고 한 건가? X가 1는 나온 횟수인가? 아, 그럼 얘는 12 마이너스 X인데. 응?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치. 아, 얘가 100원이 아니고 1000원. 1000원 받아. 100원 받는 게 아니고. 그치. 아, 미안해. 내가 글씨가 너무 작았어. 그거 맞아요. 오케이. 답이 어디 갔지? 아, 이거 다 맞았는데. 이건 맞았는데. 답이 잘못했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아, 맞았어. 다 맞았네. 그쵸? 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요. 만약에 답만 구하려고 한다. 이게 만약에 평균 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아니, 12번 던졌잖아요.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1이 몇 번 나와요? 평균적으로 2번 나오겠죠? 그럼 2,000원 받겠죠? 그럼 10번은 안 나왔겠죠? 그럼 1,000원 잃었겠죠? 그럼 1,000원. 답은 1,000원. 아, 괜찮네. 그러니까 평균만 구할 때는 편해요. 아, 쉽죠? 아, 이해돼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평균적으로 앞면 5번 나오잖아요. 뒷면도 평균적으로 5번 나오고 15 빼기 20 그래서 5. 얘도 평균적으로 1이 2번 나오고 평균적으로 1이 아닌 게 10번 나와요. 그럼 2,000원에서 10번에 100원 빼니까 1,000원 빼는 거. 그래서 답이 1,000원. 그렇죠? 자, 근데 방금 쓴 그 방식은 평균에서만 통하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때는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괜찮죠? 한계가 언젠가 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이항분포의 변형 형태로 정리 설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막 여기서 샘솟는데 그러면은 더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거까지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학기 중에는 반드시 설명 정리합니다. 진짜로.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돈의 기대값, 내가 받는 돈을 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X의 평균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 돈 자체가 시행횟수 Y, 아니 시행횟수가 아니고 성공횟수 Y, 얘는 1 나오는 횟수라고 쳤을 때 X는 지금 이항분포를 안 따라가고 Y가 이항분포를 따라가죠. 얘는 이항분포, 시행횟수 12번, 성공 확률 6분의 1. 그쵸? 그러면은 1의 눈이 나온 횟수만큼은 1,000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12번 중에서 1의 눈이 나오지 않은 횟수만큼은 100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100Y 빼기 12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평균 1100Y 빼기 1200의 평균 구하는 거기 때문에 1100원에 1 나오는 평균 횟수 빼기 1200원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2Y가 얼마예요? 2로 나오죠. 그래서 2200에서 1200을 뺀다. 그래서 답이 1000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원칙적으로 제대로 푸는 방식, 그렇죠? 요 풀이 방식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라는 그런 해석, 그렇죠? 이런 거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2번의 1이 나오고 10번의 1이 아닌 눈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2번이니까 2,000원 받겠고 10번 실패했으니까 1,000원. 그쵸? 잃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화이팅. 참갑이 100원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 그럼 매번 다른 거네? 미안해. 아무튼 이걸로 그냥 정리했어. 혼잣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이항분포에 관련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관련된 증명을 잠깐 볼게요. 지금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되면은 이해하고요. 이해 안 되겠으면은 일단은 냅둬요. 일단은 왜 평균이 NP인지 이걸 수식적으로 증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시행횟수 N번, 성공 확률 P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확률 질량함수로 나타냈을 때 P의 X가 K의 확률은 N번 중에 K번 성공, P의 K제곱, Q의 N-K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가 확률분포 표로 만약에 나타나진다면 당연히 성공의 수는 빵번, 한 번부터 쭉 n번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중간에 미지수 번째, k번째를 가지고 이때 확률 질량함수로 쓴 거죠. 자, 그럼 이걸 평균을 구한다. 원래 풀이가 어떻게 돼요? 별량의 확률 다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우리는 별량값 k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거예요. k가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n까지입니다. 괜찮네? k가 0부터 n까지 싹 다 더한 요게 지금 x평균이에요. 이거를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딱 np가 등장을 합니다. 두루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k 곱하기 n 커비네이션 k 곱하기 p의 k제곱 곱하기 q의 n-k제곱. 여기서 좀 많이 봤는데 그쵸? 이항 정리할 때 있었죠? 자, 다시 한번 a 플러스 b의 n제곱은 nC형 a의 0제곱 b의 n제곱 nC의 a 1제곱 b의 n-1제곱 nCN a의 n제곱 b의 0제곱.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쵸? 자, 돌아오는 게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명했었던 게 이항 정리에서도 뭐예요? 시그마로 압축 표현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얘는 k번째는 n 커비네이션 k의 a의 k제곱 b의 n-k제곱이야. 자, k는 0부터 n까지 나오는 경우에 한쪽에서는 얘를 나타낼 수 있다. 아, 시그마 컨비네이션이 같이 나오면은 이건 이항 정리식일 가능성이 있구나. 이항 정리식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자, 그때 반드시 시그마 컨비네이션 같이 나왔다고 무조건 이항 정리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k는 0부터 n까지 가야 되고요. 반드시 k제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n번 중에서 k번 뽑아낸 거니까. 또 n-k번 나온 거만큼 뭔가 또 거듭제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모두 맞춰줘야지만 얘가 나와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도 시그마 컨비네이션 나왔어요. 컨비네이션에서 k는 0부터 n까지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k제곱 나와있고 n-k제곱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 생뚱맞은 k가 있어요.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항 정리로 못 나타내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만약에 k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지? k가 없었다면? 그럼 얘는 이항 정리가 맞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p 플러스 q의 n제곱이에요. n제곱. 괜찮네? 괜찮죠? 자, 그러면 p 플러스 q는 성공 실패 확률 더한 거니까 1이죠. 1의 n제곱. 1이에요. 확률 총합이에요. 확률 총합. 괜찮죠? 확률 총합. 너무 당연한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바꿔볼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때문이다? k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잠깐만, 벌써 포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진짜로. 자, k가 지금 변수예요. 얘가 상수였으면 개수로 빼도 돼요. 변수잖아요. 못 빼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되게 강조 많이 했었던 식이 있습니다. 내가 조합 들어가면은 이거 두 개만큼은 꼭 알아달라 라고 얘기한 거. 첫 번째는 뭐였어요? n 커비네이션 k 플러스 n 커비네이션 k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k 플러스 1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식. 이거는 파스칼의 삼각형 하키스틱에서 쓰이는 애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식. 얘는 k 곱하기 nck는 n 곱하기 n-1k ck-1 요 식. 요 두 개만은 제발 부탁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주는 게 좋습니다. 고난이도에서는 어차피 필요해요. 물론 이런 식을 내가 잘 알지 못해도 확률과 통계에는 99.9%의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남은 0.1%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런 게 이제 킬러에 등장하죠. 걔네는 이제 손 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확통에서 한 문제 틀리는 순간 일단 1등급은 절대 안 나옵니다. 진짜로. 1등급은. 오케이. 자, 다 맞아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증명했죠? 이거? 두 가지 증명 방식을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서 수식적 증명만 일단 한번 볼게요. k 곱하기 얘는 팩분의 팩. 그렇죠. 일단 팩토리얼로 돌려서 가야 됩니다. n-k 팩 곱하기 k 팩. 지금 왜 찢은 거예요? k 약분하려고 찢은 거예요. 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러면 k-1팩 되죠. 그럼 또다시 팩분의 팩이 나오지만 n-k랑 k-1을 더한 분자가 n-1팩이어야지만 얘는 이항 정리가 돼요. 근데 n팩이잖아요. 그래서 분자를 n-1팩으로 나눠주고요. n-1팩 놔둔 n만 앞에 하나 빼낼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 n-k팩 곱하기 k-1팩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얘가 팩분의 팩 둘 더하면 n-1이죠. 그래서 얘는 n-1씩 k-1로 쓸 수 있어요. 괜찮나요? 이해돼?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얘도 바꿀 거예요. 뭐? 요거를 n 곱하기 n-1씩 k-1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얘를 n 곱하기 n-1씩 k-1로 바꿔놓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k가 0이 들어가 버리면은 얘는 컨비네이션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게 나오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 자, 그래서 보니까 어차피 0 집어넣었을 때는 곱하면 빵 나오잖아요. k가 0일 땐 얘 때문에 어차피 통째로 빵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k가 0부터 n까지 가나 1부터 n까지 가나 사실 차이가 없어요. 괜찮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얘는 k를 1부터로 바꿀게요. 1부터 n까지로. 왜? 0부터 n까지로 가나 1부터 n까지로 가나 어차피 k가 0일 때는 빵이라서. 지금 시그마가 헷갈리면 안 돼요. 시그마가. 그렇죠? 이거 일일이 다 쓴 겁니다. k가 0부터 n까지 다 쓴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n은 어차피 k랑 상관없어요.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얘는 앞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1 컨비네이션 k-1. p의 k제곱, q의 n-k제곱으로 나올 텐데 지금 보면은 k는 1부터 n까지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n 집어넣으면 n-1 나와요. 그렇죠. k-1은 0부터 n-1까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k-1번 뽑았기 때문에 k-1제곱이 나와야 돼요. 근데 k-1제곱이 아니고 k제곱이죠? 한 개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n-1개 중에서 k-1개를 뽑았으니까 n-1에서 k-1을 뺀 n-k번만큼은 실패해야 돼요. 그럼 n-k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딱 있죠? 지금 결국 뭐가 문제냐면은 p가 하나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p가 남으면 수열을 해야지. 미안. p가 남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p 하나 남는 거를 빼냅시다. 어디다가? 하나 빼서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그때 p는 어차피 상수값이기 때문에 시그마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나요? 시그마 밖으로.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 컨비네이션 0부터 n-1까지 다 나오고 k-1제곱, n-k제곱 다 나와요. 결론은 뭐예요? p 플러스 q의
n-1제곱이에요. 근데 p 플러스 q가 1이죠? 1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np로 나옵니다. 괜찮네? 그래서 실제로 평균은 np일 수밖에 없어요. 분산도 똑같이 증명해요. 근데 분산은 이거보다 한 3배는 어려워요. 조금 많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 번만 일단 볼게요. 겸사겸사. 알았어, 미안해. 금방 끝낼게. 힘들지? 자, 그러면은 분산은 조금 어려우니까 얘는 별량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걸로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np인 걸 알잖아요. 지금 앞에서 뽑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정리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별량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해줄 거고요. 0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뒤에서 빼기 평균 np 제곱을 빼는 걸로 정리해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요거예요. 얘는 k 곱하기 nck가 아니고 k 제곱 곱하기 nck예요. k 두 개를 다 날려야 돼요. 근데 k 두 개를 다 날릴 수 있는 방법은 20 가지고는 안 돼요. 한번 해볼까? k 제곱 곱하기 nck. 얘는 k 제곱 곱하기 n팩을 n-k팩 곱하기 k팩 이렇게 나오는데 k 하나 약분해주면은 여기가 k-1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 괜찮나요? 그럼 두 개 약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k 제곱이 아니고 k 곱하기 k-1에다가 nck 곱한 걸로 약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자, 그걸 이쪽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이는 거는 아까 n k-1 곱하기 nck 다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얘는 kn k-1 곱하기 n팩을 n-k팩 곱하기 k팩 이렇게 들어갈 텐데 k 하나 약분하면은 k-1팩 또 k-1을 약분하면은 k-2팩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n이 두 개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n-2팩이 분자로 올라와야지만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n-k팩 곱하기 k-2팩 분의 n-2팩을 써주고 앞에다가 n에 n-1을 곱해줄게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조합이 됩니다. n-1씩 k-1. 그렇죠? 그래서 n에 n-1 곱하기 n-1씩 k-2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괜찮죠? 얘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분산은 어차피 이런 거 이거까지 몰라도 크게 지장 안 돼요. 진짜로 겸사겸사 같이 설명하는 거 보는 거지. 얘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걸로도 충분히 어려워요. 저런 거는 진짜 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응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두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는 몰라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문제 푸는데 얘는 알아야 돼요. 얘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k제곱 nck 어이 뭐야 얘는 k제곱이잖아. k 곱하기 k-1이 아니고 잠깐 k 곱하기 k-1을 생각해보니까 k제곱 마이너스 k네. 그쵸? 그래서 나는 얘를 갖다가 에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뭐. k제곱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k로 만들 거예요. 아니 근데 없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사실상 이게 p죠. p. 그러니까 k제곱 p를 갖다가 k의 k-p로 바꾼 상태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k제곱 p 빼기 kp죠. 없는 거 뺐으니까 kp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 둘 더하면 얘 나오는 거 맞으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한다? 뒤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뒤에다가 k 곱하기 nck p의 k제곱 q의 n-k제곱을 만들게요.
그럼 어쨌거나 얘는 시그마는 따로 계산해도 되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따로 계산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np제곱 나오겠고요. 괜찮죠?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뭐가 돼요? 이게 지금 평균이에요. 똑같아요. 괜찮나요? 여기 지금 평균입니다. 요 평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np가 돼요. np. 어차피 정리하면 앞에서 한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 자, 알았어. 자, 요거를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요게 지금 앞에서 한 것처럼 시그마 n의 n-l 곱하기 n-2c k-2 곱하기 p의 k제곱 q의 n-k제곱 플러스 np 빼기 np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네? 그렇죠? 플러스 np 빼기 np제곱. 자, 그때 얘는 k가 또 0부터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어차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빵 나오고 1 집어넣어도 빵 나와요. 그래서 얘는 2부터 n까지로 가도 됩니다. 괜찮네? 그럼 어쨌거나 이건 개수기 때문에 앞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n의 n-1 빼놓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k는 2부터 n까지 n-2c k-2 p의 k제곱 곱하기 q의 n-k제곱 플러스 np 빼기 np제곱이 되겠네요. 이걸 정리해줘야 되죠. 자, 근데 얘는 k가 2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얘가 0부터 n-2까지 가죠. 그러면은 k-2개 뽑았으니까 n-2개 인수 중에서 k-2개 뽑았으니까 k-2제곱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n-k개만큼 또 나와야 되죠. 지금 p가 2개 남는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p가 2개 남으니까 p 2개를 뺄게요. 그럼 p제곱이 어딘가 가야 되죠. 개수로 빼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나요? 그럼 개수로 빼놓고 나면은 얘가 지금 뭐가 돼요? p 플러스 q네. p 플러스 q의 n-2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1이잖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그냥 1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얘는 n의 n-l 곱하기 p제곱 플러스 np 빼기 np제곱이에요. 자, 얘는 전개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n이잖아요.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거기다 p제곱 np 빼기에는 n제곱 p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얘는 n제곱 p제곱 빼기 n제곱 p제곱 얘랑 지워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np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np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np로 묶어주면은 1 빼기 p가 돼요. 근데 1 빼기 p를 우리는 실패 확률 q라고도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npq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괜찮을까? 이게 괜히 수지 논술 급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많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해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딱 듣고 이해만 해요. 이해만 하고 그냥 다 까먹어요. 괜찮아요. 다 까먹어도 돼요. 얘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괜찮아. 다 까먹어도 돼. 듣고 이해만 했으면 됐어요. 괜찮죠?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목적지는 어디냐? 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얘만 요거만. 괜찮을까? 오케이. 지금은 들은 거 그냥 싹 다 까먹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진짜로 싹 다 까먹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이 np, 분산이 npq로 나온다. 근데 우리는 이미 문제를 풀 줄 알았다. 그냥 그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정규분포로 갑시다. 정규분포. 한참 열심히 떠들었지만 그쵸, 영양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끝판왕이라서 그래요. 끝판왕.
이거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더 봐도 되는데 뭐 아무도 안 볼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또 봐도 되기는 합니다. 뭐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직접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한 번만 해봐도 되긴 하는데 아니야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문제 그냥 라이트선 RPM센 그냥 이거 푸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나을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지울게요.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특수한 분포예요.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뭐냐? 정규 분포는 그냥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자연 발생적 확률 분포 라고 나는 표현해요. 근데 뭐 자연 발생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사실은 뭐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당연한 확률 분포예요. 당연한 확률 분포. 그거를 이상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감이 안 와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일단은 정규 분포가 뭔지 보기 위해서 실제의 확률 분포를 좀 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신생아 몸무게 딱 태어나자마자 몸무게 재죠. 자, 그때 그 몸무게를 확률 분포 그래프로 나타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빵 키로에서부터 뭐 100kg까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근데 뭐 태어났는데 빵 키로가 나올 일은 없겠고요. 그쵸? 100kg가 나올 수도 없겠죠. 보통 한 3kg쯤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100kg는 좀 오바니까 그냥 뭐 끝이 없다 그냥 이렇게만 써볼게요. 그럼 실제로는 그 근처 어디쯤에서부터 최초로 신생아가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쭉 가다가 언젠가 끝나겠죠. 괜찮네? 대충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괜찮죠? 뭐 실제로는 뭐 막대 그래프로 보면 앞이 더 높고 뒤가 더 낮고 이럴 수도 있는데 실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뭐 남자들 이제 20살, 21살쯤 되면은 나라에서 다 키를 재죠. 왜냐면 신체 검사해야 되니까. 그쵸? 군대 가야 돼서 다 신체 검사하는데 그때 나오는 뭐 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대충 우리나라 평균 키가 한 170, 남자 평균 키가 한 173, 174 정도 되니까 뭐 한 173 근처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키가 작은 친구에서부터 큰 친구까지 쭉 나올 텐데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뭐 어딘가 180도 있겠고. 괜찮죠? 그래프 보니까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대충? 비슷하죠? 아니 다른데 느낌이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이? 전혀 아닌가? 막 전구 수명 전구 생산 공장에서 전구의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뭐 한 1만 시간이 평균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뭐 막 1시간 만에 고장나는 뭐 전구도 있겠고 막 엄청 튼튼해가지고 막 한 10만 시간 가는 전구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뭐 이따가 쳐볼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그래프가 어때요? 죄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뭔가 종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최초의 통계학자가 통계의 수치를 내서 맨날 평균분사, 표준편차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막 개체수가 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돼버리면 막 그 계산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웃긴 거는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죄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잠깐. 통계는 정확한 학문이에요? 아니면은 대략적으로 보는 학문이에요?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확한 학문을 할 거였으면은 애초에 통계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평균 구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점수 다 보고 하는 거지. 퉁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잠깐만, 그럼 이런 그래프들 가지고 이건 너무 자연 발생적으로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는 그래프들이니까 얘랑 비슷한 그래프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그래프가
좌우가 대칭되는 종 모양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종 모양 그래프는 항상 평균 지점에서 최대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런 확률 밀도 함수를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식이 왜 나왔냐? 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제일 비슷한 거를 막 수학자들이 점점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로 잡아보니까 제일 비슷한 거예요. 제일 비슷한 거. 그럼 생각해봐요. 아니 실제 분포하고 이 그래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실제로 뭐 이런 것들 막 신생아 몸무게 빵키로 안 나오잖아요. 뭐 100kg 안 나오잖아요. 그쵸? 어떻게 나올 때부터 100kg예요. 그죠? 말도 안 되지? 근데 이런 확률 분포, 이 그래프는 어떠냐면은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있어요. 진짜로. 말도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얘랑 그러면 같겠냐? 당연히 다르겠죠. 실제 분포랑은. 근데 이걸로 쓰면은 얼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진짜로. 얼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키가 180 넘어가는 친구들 비율 뭐 통계치로 놓고 보면은 한 10%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0.1 정도.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가 확률이죠. 그럼 이 넓이를 계산해 보니까 0.1이에요. 근데 요런 내가 만든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만든 거. 비슷한 것들 막 요거 저거 해가지고 만든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지금 변수 x, 확률 변수, 그죠? 똑같죠? 그때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있으면 얘 그래프가 확실히 나와요. 그럼 만약에 평균이 173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걸로 그래프를 딱 그려놓으니까 얘는 좌우대칭 종 모양에 173에서 가장 높은 상태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180 이상 되는 확률을 똑같이 넓이를 구해봐요. 이거 무한대까지 나와요. 키가 막 100만 킬로미터, 막 우주만한 키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쵸? 근데 이걸로 실제로 확률을 구해봤어요. 이 넓이를 구해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0.9998 0.09998 진짜 거의 오차 하나도 없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괜찮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정확하게 하려면 얘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대한민국 성인 남성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명 조사했다고 칠게요. 100만 명 조사해서 키 180 넘어가는 사람을 조사하려고 일일이 다 하는 거랑 대충 저기서 평균 표준 편차만 구해가지고 에이 몰라 냅다 여기다가 때려 박아 놓고서는 이걸로 180 넘어갈 확률 계산하는 거야. 누가 빠를까요? 이게 훨씬 빠르겠죠? 그렇죠. 쟤는 다 조사해야 돼. 100만 명. 얘는 평균 표준만 있으면은 그냥 여기다가 M에다가 173 집어넣고 표준 편차 얼마 집어넣어놓고 그냥 그걸로 확률 넓이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상용 로그처럼 표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진짜로. 계산조차, 넓이 계산조차 할 필요 없이 그냥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몇 배수기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넓이가 이미 다 계산돼서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짜로. 표만 보면 끝나요. 당연히 이걸 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정규분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실제 분포랑은 다릅니다. 실제 분포는 아니에요. 가상의 그래프예요. 가상의 그래프. 그치만 대충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서 키가 저기 무슨 3m 넘어가는 사람 이 확률. 그럼 여기서는 있는 거잖아. 근데 그 확률이 다 합쳐보면 0.000000001%라서 어차피 나올 확률도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확률에는 큰 지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도를 조금만 포기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자, 100만 명 다 조사해서 확인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억이라고 쳐볼게요. 정규분포 쓰면은 하루도 안 걸려요. 진짜로. 하루도 안 걸려요. 비용과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절약된다라는 거예요. 정확도 조금만 손실해 본다면. 당연히 씁니다. 괜찮죠? 통계학자들이.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TV 시청률, 요새 막 트롯 엄청나게 인기 많던데, 그쵸? 막 불트롯 트롯맨, 막 TV, 미스터 트롯 막 나오잖아요. 아니, 시청률이 22%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시청률이라는 게 뭐예요?
전 국민 중에서 대충 몇 퍼센트가 보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 시청률 조사하겠다고 전 국민을 다 조사해요? 5천만 명을? 당연히 안 하죠. 괜찮죠? 적당히 뽑아가지고 정규 분포에 때려 박아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2%는 좀 다르겠죠. 다르지만 오차가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진짜 금방 나오는데. 괜찮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씁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 확률 분포, 그죠? 당연히 만들어지는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상적인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냥 이상적인 확률 분포가 좀 더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놨고요. 실제 분포랑 다르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항 분포가 확률 밀도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식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그쵸? 뭐야? 이 2가 뭐야? 2가 뭔지도 모르겠어. 2라는 게 파이처럼 그냥 무리수예요. 2라는 게 2.71818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는 무리수예요. 파이 같은 거. 이 식 몰라도 돼요. 다시 볼 일 없어요. 이 식 다시는 볼 일이 없습니다. 진짜로. 정규분포 그렇게 안 어려워요. 처음에 개념이 헷갈려서 그렇지 답 내는 건 다예요. 되게 쉬워가지고. 왜? 상용 로그 표 보고 그냥 값 계산하는 거예요. 로그표 다 적어놓고서는 로그 2.7 요거 계산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거의 2급이에요. 표도 다 줘놓고서는 그 근거만 지금 제시하느라고 이렇게 써는 것뿐인 거지 지금 이거 딱 쓰고 지우는 순간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식에서는 무리수 이거는 어차피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고 극한과 관련된 무리수인 거고 그럼 이걸 왜 집어넣냐? 만들다 보니까 그게 제일 가까워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x가 확률 변수 다시 한번 시그마 표준 편차, 시그마 표준 편차, m 평균 한마디로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있으면 확률 분포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일일이 다 조사해서 확률 분포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있으면 확률 분포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분산으로 써놓습니다. 분산. 자, 그래서 평균과 분산으로 순서상 써놓는 걸로 정규 분포 나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단 이때 이 앞에 무슨 순서상인지는 모르니까 기호를 써줘요. 이때 n이라는 글자를 써주는데 n은 노멀이 이게 아니구나. 노멀 디스트리뷰션. 몰라. 그렇죠. 노멀이 이게 보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직이라는 뜻도 있고요. 정규라는 뜻도 있어요. 정규 확률 분포. 정규 분포예요. 괜찮죠? 요거의 약자 n자를 갖다가 쓴 겁니다. BNP는 그래서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NM 시그마 제곱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항 분포는 BNP만 있으면 이미 확률 분포 다 준 거예요. 근데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이에요. 분산, 평균 분산. 내가 자꾸 이렇게 표준 편차 얘기하니까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2면 이렇게 써놓고 감점 당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제곱 써놔야 돼요. 4예요. 분산. 평균 분산 순서로 씁니다. 그렇죠? 물론 활용은 표준 편차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평균 분산으로 씁니다. 자, 다 주고 이것도 이제 쓸 일 없어요. 여기 끝이에요. 확률 분포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런 정규 분포 그래프의 해석을 한 번만 놓고 볼게요. 정규 분포는 다시 한번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그려놓은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항상 좌우가 대칭되는 종 모양 형태로 나와요. 종처럼 생겼어요. 자, 얘는 평균에서 항상 최대값으로 나옵니다. 확률 변수 X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다만 얘는 정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괜찮죠?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확률 밀도 함수죠. 이 전체적으로 넓이 다 구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전체 확률이 1입니다. 전체 넓이가 1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아니, 다 줘요. 다 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평균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예요? 0.5예요. 0.5. 괜찮아요. 0.5. 0.5. 다시 한번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표가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전부 표준 편차의 배수 기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예를 들면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1배수만큼 큰 지점, 이 부분의 넓이를 이미 정적분으로 계산해 놓고 그걸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어떻게 되냐? 얘는 확률 x가 m보다 크거나 같지만 m 플러스 시그마 제곱 시그마까지의 확률을 0.3413 소수점 4자리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괜찮네?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34.13%구나. 그죠? 34.13%. 그럼 나머지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될까? 0.5에서 빼면 되겠죠? 15.87%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표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의 2배수만큼 간 애들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표 다 있으니까. 진짜로. 그러면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들어간 이 넓이는 그럼 얼마일까? 라는 거예요. 요 넓이. 요것도 표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0.4772.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표 다 주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나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외워져서 그런 거고 다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뒷부분은 뭐예요? 0.028. 괜찮죠? 이런 식으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잠깐만 어차피 표준 편차의 몇 배수인지 알면은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m 값하고 시그마 값을 몰라도 지금 확률 다 나오죠? 괜찮죠? m 값, 시그마 값 몰라도 되잖아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몇 배수인지만 알면 되지. 예를 들어서 평균이 170이에요. 172라고 쳐볼게요. 근데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180 넘어갈 확률은 요거라는 거예요. 0.1587. 괜찮죠? 그럼 꼭 평균 170, 표준 편차 10 이런 경우만 돼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5라고 한다면 205 이상 될 확률은 다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꼭 알아야 되냐? 확률 계산하는 데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좀 귀찮은데? 어차피 m을 기준으로 갈 거면 m이 0일 때 보면 안 돼? 그쵸? 왜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표를 다시 정리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m이 0일 대로 만든 거예요. m이 0일 대로 만들고 m이 0이 왜냐면 표준 편차 몇 배수인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얘를 기준점 원점으로 놓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m으로 놓지 말고 어차피 표는 그렇게 만드는 게 편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시그마는 1로 한번 잡아볼게요. 시그마는 1로. 그러니까 지금 얘처럼 평균을 0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1로 잡아놓은 상태에서라면은 똑같이 이 넓이가 얼마 나와요? 0.3413 나오겠죠. 괜찮나요? 0.3413. 그러면 이렇게 m과 시그마로 일일이 표를 만들지 말고 요거 가지고 요 숫자 요것만 가지고 만들자. 그러면 x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한번 봐줘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표준화 시킨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상용 로그 같은 거예요. 상용 로그. 표준 정규분포는 상용 로그 같은 거예요. 왜? 정규분포도 보면 이거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러니까 이거마다 일일이 표를 다 만드는 건 좀 그러니까 아예 평균을 0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1로 잡고. 그렇죠?
아니 상용로고표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듯이 이걸로 표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걸로. 자, 그러면은 이때 얘는 보통 확률 변수가 x가 아니고 z라고 씁니다. 얘는 확률 변수 z로 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z가 0부터 1 사이의 확률은 0.3413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보기 깔끔하잖아요. 얘보다 편하잖아요. 그렇죠? 보기가. 괜찮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이런 식으로. 자, 그 상용 로그표가 어디냐면은 저기 그 지금 준 표 있잖아요. 지금 준 책 120페이지 맨 뒷페이지 요거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표준 정규분포 표예요. Z값만 있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Z가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 표준 정규분포표는 변수를 Z로 만들어 놓고 0 나와 있죠. 자, 여기가 스몰 z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p 라지 z가 0보다 커나지만 스몰 z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해놓고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z 값이 0.0 0.00 0.01 0.0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 2.0 그럼 이렇게 잡으면은 얘가 PZ가 0보다 커났지만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에요. 여기 써있죠. 0.4772 괜찮나요? 상용로고표 보듯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냐? 아니, 상용로고처럼 밑에 몇 개 숫자를 줍니다. 몇 개 숫자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럼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지? 안 구합니다. 확률밖에 안 구해요. 표만 갖다가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지금 여기는 미안해. 요거 지우고 안 쓴다 그랬는데 요거 하나만 쓸게. 확률 밀도함수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지금 얘는 z가 확률 변수로 들어갈 텐데 시그마에다가 1 집어넣고 m에다가 0 집어넣은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루트 2파이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시그마에다가 1 집어넣고 m에다가 0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z제곱이 돼요. 괜찮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 z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만드는 요 작업을 우리는 표준화 작업, 정규화 작업은 아니고 표준화 작업. 실제 분포를 정규분포에 때려박는 걸 정규화 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만드는 걸 표준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때 Z라는 이 표준화 확률 변수 이 값은 X라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자, 다시 한번 m 플러스 시그마가 Z가 얼마예요? 1이죠. X가 m 플러스 시그마면은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눈 거니까 1 나오죠. Z값은 1인 거예요. 괜찮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는 편차가 얼마예요? 얘랑 뺀 거니까 시그마죠. 그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1이죠. 요 개수예요, 개수. 요 개수. Z값은 이거 개수예요. 시그마 개수. 시그마 개수. 그게 공식적으로 식은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많이 쓰이는 식 중에 하나예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 괜찮죠? 오케이.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괜찮지? 미안. 자, 그래서 저기 06-3 89페이지 532번으로 잠깐만 좀 가볼게요. 이게 잠깐만 설명해서 문제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해야지 뭐. 자, 532번. 지금 평균은 8이고요. 분산이 4예요. 자, 만약에 이런 평균과 이런 분산 가지고 내가 정규화 시킨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과 분산으로 그냥 표준 정균분포에다가 때려박으면, 정균포에다가 때려박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괜찮나요? 평균 분산 순서로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럼 이때 이 정규분포 그래프는 확률 밀도 함수씩 몰라도 된다 그랬죠. 이런 정규분포는 X라는 걸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 종모양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 해석은 표 보고 한다. 지금은 얘가 그냥 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것만 써주면 끝나요, 요것만. 자, 그러면 533번.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N M 시그마 제곱. 이게 그냥 답이에요, 이게. 괜찮죠? 자, 그러면 534번. 자, 정규분포 NM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이거의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당연히 정규분포 곡선은 지금 이런 곡선이겠고,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모양 그래프가 되겠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나요? 맞죠? 이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상적인 그래프예요. 정규분포는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 실제 분포에 가장 가까운 이상적인 그래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위적인 거예요. 자,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는 1이다. 맞을까요?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맞을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지만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확률이죠. 전체 넓이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괜찮나요? 그렇죠? 당연히 1이에요. 넓이가. 이거 확률 밀도 함수예요. 다시 한번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최종 버전이에요. 다 확률 밀도 함수 가지고 보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는 정의된 모든 구간에서 넓이가 합쳐서 1 나와야지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M이 일정할 때, M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커지면 폭이 좁아진다. 자, 시그마가 커진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그마가 커진다? 표준 편차가 커진다. 표준 편차가 커진다라는 거는 분산값이 커진다. 분산이 크다라는 거는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점수가 몰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산돼 있다라는 거예요? 분산돼 있는 거죠? 몰린 게 아니에요. 몰려 있으면 어때요? 몰릴수록 솟아요. 전체 넓이는 1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솟아야 돼요. 근데 표준 편차가 지금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수도 비슷해, 저 점수도 비슷, 빵점도 많고 100점도 많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도 전체 넓이는 1 나와야 되겠네. 괜찮나요?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아지려면 몰려야 돼요. 학생들 점수가. 편차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점수가 몰려 있어야만 폭이 좁아져요. 솟아오릅니다. 전체 넓이는 항상 1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좁아질 리가 없어요. 퍼지죠? 완전히 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쵸? 평균의 기준으로 좌우대칭 종모양 그래프인데 평균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535번부터 이거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지금 쉬어야지 될 것 같아. 자, 정규분포 꽤 많이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